또 로비 자금을 이제 각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네. 놓고도 4인방이 서로 다퉜다는 다툼이 거예요. 있죠. 왜 나보다 더 내라고 하냐? 나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많이 가져간 사람이 많이 내야지. 1,700 가져가고, 이렇게 1,200 뭐 이렇게 가져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내야지. 근데 정의가 제일 불만이 많을 수가. 그러니까 검은 돈 이게 서로 다루는 데는 있죠. 예.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검은 돈을 다루는 데는. 예. 이게 제가 옛날에 무슨 우화를 읽었는데 하여튼 도둑들이 어떤 알리바바의 40인의 도둑입니까? 예, 예. 뭐 하여튼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검은 돈은 분명히 나중에 분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영학 씨도 그런 것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고 이 검은 돈이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뭐 그 50억 클럽이라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었다면 이재명 지사 말대로 노비 자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그렇죠. 뭐 기름치는 정도는 뭐 예, 한 어쩔 몇천만 수가 원 없어요. 공무원들 이렇게 공무원들은 있죠. 예. 월급이 작기 때문에 간이 작아가지고 몇백만 원만 줘도 있죠. 충분합니다. 그 요새 변호하면서 예. 이 건설업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의뢰인 말 들으면요. 이 땅을 몇백억 주고 사가지고 예. 그 건축 허가 내는데 음. 그냥 단독주택 하나 건축 허가 내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닌데요. 아파트 같은 거는 몇 동, 십몇 동 건축 허가 내려면 이건 구청에서 너무나 간섭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지금 대장동 이것도 있죠. 관에서 간섭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간섭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한 몇억 공무원 주고 빨리 허가 받는 게 그 비용 있지 않습니까? 대출금. 이런 게 훨씬 낫지. 괜히 그거 법대로 한다고 예. 뇌물 좀 안 줬다가 건축 허가 한 1년 지연돼 버리면은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건축을 잘 몰라서 그냥 건축과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해가지고 알고. 건축국장으로 해서 이렇게 금방 받는 것 같죠. 우선 가면은 제가 그 구청이라든가 육구 주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지금은 좀 높여서 주무관이라고 그래요. 예, 뭐 그래. 그렇게 센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기자할 때는 좀 뭐 이렇게 장관이나 주로 뭐 국회의원들 뭐 저 국장도 잘 상대 안 하는 그러다가 가보니까 주사가 정말 셉니다. 그리고 이 건축 허가 하나 받으려면요 20몇 군데 과를 들려야 합니다. 맞아요. 환경과 뭐 교통, 소방과 할 것 없이 녹지과 또 뭐 그 문화재과 이제 되게 또 근처에 또 문화재 있고 20몇 개를 들리고 나면요 진이 빠져갖고 저는 시효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거 좀 많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 주고 빨리 받는 게 예, 낫다고 그래도 그래요. 그게 낫습니다. 워낙 스트레스 받고 진이 예. 빠지니까 그래서 그 뭐 조그만 사업도 그럴 건데 대장동 사업 같으면요 관이 개입 안 한다는 거는 그리고 관이 개입했다는 거는 그 이재명 지사가 개입 안 하고는 예. 이건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도의 비리가 많은 사업이었고 왜냐하면 노비 자금이 들어간다는 건 비리가 많다는 말이거든요. 예. 깨끗한 데는 뭐 조금의 뇌물은 필요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아직은 그 이제 선긋기를 하고 그 저기 유동규 선에서 이제 그 꼬리 자르기 하려 하지만 이거는 수사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 재판을 조금만 해본 사람은 금방 아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SNS에 보면 싸우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지자는 이재명 지사만큼 깨끗한 사람이 어딨냐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별나라에서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이 건축 특히 관에서 뭐 허가내주고 이런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재명 지사가 나는 깨끗하다 그 말만 듣고 앵무새처럼 옮기는 게 아닌가. 이재명이가 1원이라도 먹었으면 내 몸이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재명한테 직접 주는 그런 그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박근혜도 1원도 안 먹었다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정광계 로비 자금으로 350억이 갔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는데 지금 김만배만 하더라도 화천 대위에 이 고문이 한 30여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한 7, 8명이지만 주요한 사람들 그렇죠, 드러났고 그렇죠. 다 입 다물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좋은 형님들 모셨다.
어디 무슨 조폭들도 아니고 기자가 형님이라고는 잘 안 하는데 아, 그래. 기자들은 다 직함을 불러주죠. 누구고 할 때는 공식적인 관계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30명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만 해도 지금 저 여의도 정치권에 나왔던 게 김만배 형님 리스트 30명. 예. 그다음에 정행화가 이번에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정리해갖고 그리고 또 무슨 양심 선언문인가는 검찰에 낸 거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다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면은 내가 그래갖고 나만 집어넣으면은 이거 터뜨려 나오고. 그래갖고 정행 리스트도 있어요. 국민의힘에 제보 들어온 또 15명의 리스트들이 이준석 있습니다. 리스트죠. 일종. 네, 이준석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니까 언론사 회장도 있고 뭐 어제도 제가 아침에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 15명은 대충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50억 클럽 여기 이제 곽상도가 가장 대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상식계 아이고, 상대를 견적이 나옵니다. 그것도 견적이 나온다. 아들 보고 50억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350억 정도를 일단 그 로비 자금으로 입막음용으로 보호막용으로 뿌렸다 했다는 거다. 아, 그런데 거기는 여기서 잠깐만요. 그 로비 자금 350억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죠. 공무원이나 도시개발공사 여기에 로비 자금 같으면 그 정도는 아예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크고요. 아까 그러니까 오히려 도로공사에 한 10억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공사에 그 정도면 충분 그것도 너무 많은데 그 정도면 아닙니다. 거기 처장들도 많고 그러니까 워낙 본부장들도 인원이 많으니까 그럼요. 또 어디 한 군데서라도 터지면 안 되니까 전부 사람들이요. 입막음을 해야 되니까 자기하고 직접 담당 업무 아니라도 옆쪽에 있는 사람들도 눈치가 뻔합니다. 그 같이 좀 나눠 먹읍시다. 다 그래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350억이면 있죠. 이건 노비 자금이라 보기에는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노비 자금은 일부고 결국은 다른 데로 갔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네. 이 녹취록 보고를 이제 검찰총장 네. 김호수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호수가 그동안은 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도 모른 체 하고 있는데 딱 받아보니까 한 거예요.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자기가 깜빵에 가게 생겼거든. 정치권도 다 아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야 불문하고 여야 불문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인들이 거기 개입됐다는 것을 딱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나와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디까지 팔 것인가? 정치인한테 줄 때는 뭐 몇 천만 원 그렇게 못 줍니다. 못 주죠. 네. 네. 그러니까 아니 곽상도한테 50억 주었다는데 그쪽에 또 박영수는 뭐 1억 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달러, 박영수야말로 더 도움을 준 사람이고 곽상도는 AB용으로 보험용으로 보험용이었죠.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검찰이라든가 법원 관계자들, 아니 고위 인사들 말고도 지금 주로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정치권에도 뿌렸을 거 아닙니까? 원효출한테도 그거 고문으로 해서 이제 매달 1,000만 원 줬다고 하지만 그걸 이제 그냥 겉으로 주는 돈이고 보험 들어놓은 거고 지금 뭐가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의도에 여야 정치인 바늘방석이라 그럽니까? 가시방석에 앉아 있을 겁니다. 전부 다. 그 어떤 이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그 과연 이 직급이라든가 원유철도 옛날에 당 대표인가 했죠. 원내대표. 아주 친박의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천대유에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입막음용 보험용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경재 변호사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의 아주 핵심 역할을 했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셌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거액으로 뿌려진 거는 있죠. 이게 거대한 음모였다. 거대한 비리가 있다. 사소한 뭐 건축 허가 하는데 좀 빨리 좀 내돌라 이런 정도의 그 로비 자금이 아니고 이건 안 되는 건데 되게 만든 이런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50억 클럽이니 무슨 350억 이야기 나오는 거지. 그렇다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리가 한 요 정도 되는 거 있죠. 이런 것 같으면 시장이 모를 수 있다. 막 그건 좋다. 그건 시장이 뭐 다 챙겨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 거대한 비리 같으면 있죠.
시장이 몰랐다면 말이 안 되죠, 이거를. 시장이 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고 저는 요새 그 SNS고 전부 다 보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 글이지만은, 그리고 일부 어용 방송에서도 곽상도 50억 받은 것만 줄기차게 이게 청년들한테 어떤 그거예요. 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우리 동네에도 거기 국회의원이 50억 해갖고 그냥 프레카드를 어마어마하게 걸어놨더라고. 그 국민의힘 답답한 게, 예. 그럼 50억 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곽상도가 50억을 공갈치에 뺏어간 게 아니고, 예. 임마금용으로 보험용으로 받았는데, 그 50억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죠. 예. 아니, 곽상도가 그냥 공갈치고 사기치고 뭐 이래서 50억 받았다면 그거는 개인의 비리지만은, 이거는 곽상도 입막음용으로 준 거 아닙니까? 50억. 예. 그 50억 준 사람이 누구냐? 이죠. 화천대유 아닙니까? 화천대유는 뒤에 누가 있는지 지금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곽상도 50억 이야기하는데, 이 언론이 어용 언론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싹 빼고, 곽상도 아들 50억 받은 요새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그 혈당에 빠졌느냐. 열받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 지지율 이런 데도 약간의 그 영향도 있고요. 영향 큽니다. 예. 예, 아주 곽상도 아들 때문에 아파 찬스 이것 때문에 드러난 것은 우선 당장 드러난 것은 그것 아닙니까? 그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니까. 장재원 아들 로엘이 로엘이 뭐 음주운전하고 하고 뭐 경찰 두드려 패고 이게 국민의힘 저 뭐냐 저 자식들 그렇게 지금 나온 거 옛날하고 아닙니까? 똑같네 이래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이 대장동 사태를 보면은 멧돼지 정도를 잡은 게 아니고 코끼리를 잡아갖고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네. 누가 얼만큼 많이 먹었느냐 이건데 과연 지금 이 검찰도 16명의 검사들로 이게 수사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경찰도 용산서에서 아주 5, 6개월 묵히다가 경기 남부청으로 갔는데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단장을 단장으로 해갖고 반부패 수사대 27명, 서울청 11명이었고 38명으로 또 이제 대규모로 꾸려놨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예. 이렇게 대규모 꾸리면 있죠. 아 국민들이 예. 이 참 의지가 있구나. 이걸 이용하는 걸로 봅니다. 우리가 LH 사태 때 봤지 않습니까? 다 봤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동원해가지고 무슨 정부 합동수사단인가 무슨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태산이 따라갈도록 떠들더만 나중에 쥐 한 마리 잡았다고 그런 식으로 예. 이게 만일에 야권의 무슨 문제였다. 그런데 30몇 명이 나섰다. 이런 뭔가를 큰 그 성과라고 그래야죠. 낼 겁니다만은 지금 대상이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그 포함된 문제를 건드리는데 이렇게 꾸리면은 그러면 이때까지는 왜 안 했습니까? 그 지금에서 그 언론하고 여론에서 워낙 시끄러우니까 예. 하긴 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열심히 해봤자 유동규까지다. 유동규. 저는 이제 이 정치권에도 아마 시범 케이스로 돈을 많이 먹은 사람 여야 하나씩. 그거는 그쪽은 가지고. 그렇죠. 네. 또 시의회에도 그렇고 또 저 성남시 또 도시개발공사 네. 그 잔쟁이들. 그건 다 피라미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수사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살아남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에요. 그렇죠. 살아남는 거죠. 오히려 면죄부 주는 거죠. 유동규 아마 오늘 긴급 체포하지만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전부 다 짜고 뒤집어 쓰죠. 뒤집어 쓰겠다.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김만배 씨라든가 이분들도 있죠. 본인이 뒤집어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이거는 수익을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가 뒤집어 쓰면은 예? 그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수익을 그 보통의 정도에 비해서 많이 취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범죄는 아니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관이 개입돼야지 범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관이 만약 이재명 지사까지 개입이 된다면 업무상 배임 또는 뭐 수뢰, 뇌물 이런 걸로 되면은 김만배 씨가 받은 수입도 있죠. 공범이 되잖아요. 예. 그럼 범죄 수익으로 전부 다 환수될 수 있어요. 전부 다. 예. 근데 김만배 씨는 지금 욕 먹고 뭐 딴 어떤 걸로 그 이제 뇌물 좀 준 정도 이걸로 기소되고 할지 몰라도 있죠. 그 뇌물 준 돈만 이게 몰수되는 거지. 예? 받은 사람한테서.
김만배 씨가 취한 뭐 4천억 가까이 이익, 아니 천하동인까지 합쳐서 예. 이거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겠지만 범죄 수익은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 선에 꼬리 자르기를 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은 한 뭐 김만배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뇌물 준 걸로 어떻게 처벌받을지 모르지만은 한 1, 2년 받고 평생 뭐 몇천억 가지고 그럼요. 떵떵거리고 살고 예.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은 좀 더 사면 복권 해주면은 예. 이거는 뭐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경찰에서 뭐 수십 명, 검찰에서 열 몇 명 꾸렸지만 이건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대대적인 조사를 했는데도 이재명 지사의 개입은 못 밝혀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동규, 김만배가 전부 나 독단적인 행위라고 다 알지만 우리는 뒤집어 쓰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거 알지만 예. 그 검찰 경찰이 의지가 없는데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이제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밑에 부하를 잘못 둬서 그런 일이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참 이번에 참 알아서 대단히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재명 지사 사과 무지하게 잘하거든요. 형수한테 욕설한 것도 사과하고 정말 그다음 저기 어딥니까 먹방 찍으러 한 것도 사과하고 사과 잘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과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들으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 TV 토론 자기들끼리 하는 거 예.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낙연이가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니까 유동규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근데 예. 무슨 책임을 질까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미리 네, 미리. 예. 선을 딱 아니, 그어놨구만. 이재명 캠프에서 예. 밑에 박민식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건 이제 도덕적 책임이지 어떤 법적 책임은 아니다라고 벌써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사 결과는 있죠. 뭐 뻔하죠, 뭐. 참 이재명 지사도 철판이에요. 예. 이걸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합니까? 물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받은 것은 하나 드러났어요. 그건 곽상도 게이트죠. 그건 곽상도가 그 사업을 설계하고 무슨 이익 배분을 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폭포수에 물방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 대야 떠먹은 거예요. 한 박에서 덮었었죠. 이 코끼리로 한다면은 어디 귀 한쪽 잘라 먹은 것 정도란 말이에요. 금액은 상당하지만 예. 그 금액을 주게 된 사람이 누구냐? 이익 그리고 왜 줬냐? 배분하고 수익 배분 이런 것들을 다 세운 사람은 성남시고 이재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50억을 받은 게 이거 대장동 그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이런 대가로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런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을 거야 아마. 그건 뭐 워낙 큰 첩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 볼 때 곽상도 이번 빨리 막아야겠다. 저 사람 안 그래 저격수로 소문난 사람인데. 대통령 저격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정수석까지 한 사람은 정보도 많을 것이다. 우리 정보 아니 저기 성남시 의원 중에 국민의힘 개통은 예? 예. 곽상도한테 이미 이야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떠들지 마라. 그래서 50억을 주면은 나중에 곽상도가 입을 못 벌릴 것이다. 이래서 50억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치졸 한 거죠. 예. 어떤 그런 딱 발목을 하나 잡고 입 못 벌리게 하는 용어로 준 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라기보다도 곽상도 게이트라고 하면 게이트도 아니죠 이거는. 그럼 게이트도 개인의 아니에요. 비리예요 비리. 큰 떡 한 조각 좀 예. 큰 떡시로 해서 한 조각 좀 띄어 먹은 거예요. 큰 돈에 약했던 금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그런 일개 의원의 예. 어떤 문제인데 이걸 대장동 게이트고 어떤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 될 걸. 예. 이거는 곽상도 게이트라고. 국힘 하여튼 게이트라는 거 아닙니까? 네이밍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고 교수님이. 네이밍을 참 잘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국힘 게이트라 그랬어요. 그 이재명 지사는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됐나요? 지금 터져 나온 지? 뭐 그렇게는 한 아직 안 20일 정도 됐나요? 예.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국힘 게이트라고 할 때 곽상도와 관련된 걸 네. 벌써 내부 보고 통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너희들 한번 떠들어봐라. 내가 국힘 게이트라 그러고 곽상도 딱 터뜨리면은 너희들 무사하겠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동규도 꽤 얼마 전에 갑자기 이 유동규가 오마이뉴스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오마이뉴스에다가 인터뷰를 이만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오마이뉴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나. 거기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아니고 둘째는 나는 이재명 지사의 캠프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 이걸 얘기를 다 거기다 미리 밑자락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그 사람 내 측근 아니다. 우리 쪽에서 이러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딱 잡아떼버리더라. 근데 이미 다 알려졌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딱 짜여진 그런 예. 계획들을 만들어갖고 미리미리 이렇게 터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인터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이 사건을 지금 터지고 나서 지휘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다. 있겠죠. 네. 지금 뭐 캠프 쪽에도 이걸 전담하는 팀이 아니 있겠습니까? 네? 뭐 네거티브 팀이라고 하지만 주로 대응 팀들이 그 있어가지고 전략가들이, 이걸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할 거고 어떻게 여론전을 할 건지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는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뒤집어 씌우기를 예, 잘해. 예, 완전 철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믿더라고요. 예, 그 55, 그 곽상도가 먹었잖아. 그거는 곽상도 게이트야, 국민의힘 게이트야. 이러니까, 그런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원죄입니다. 그 이전부터 차떼기니 이런 걸 많이 하다 하도 보니 많이.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맨날 돈 먹는 정당이구나. 예.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이 문제는 어쨌든 이제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그걸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수사해봤자 믿음직하지는 못하지만. 나올 것은 뻔합니다만은 몸통까지 불을 사르지는 못하고 깃털 정도 불사르다가 몇 개 끝나지 뽑고.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